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에 시신 한 구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다름 아닌 며칠 전까지 이 나라의 조선 세종대왕의 적통이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도 그 시신조차 아무도 수습할 수 없도록 무시무시한 명을 내립니다. 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 시신을 쪼아먹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데도 온 고을 사람들은 서슬 퍼런 칼날이 두려워 숨죽이고 모른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단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번듯한 정치가도 칼을 든 무사도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고을, 영월의 말단 관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다가가 스스로 관을 짜고 그 버려진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삼족을 멸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의를 지켰던 이 남자의 결단은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일제시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독립군으로 죽은 동료를 버려둘 수 없어 다시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위대한 산악인으로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이르는 큰 울림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문의 피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충의와 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뭉도는 조선 세조 시대 강원도 영월군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마을의 모든 말단 실무 행정을 총괄하던 직책입니다. 그의 본관은 영월엄씨로 고려시대 인물 어미무의 12대 후손입니다. 족보에는 1474년 2월 26일에 사망하였으며 향년 70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한양이 아닌 변방의 작은 고을 영월에 살던 지방 향리였습니다. 그러나 1457년 가을 단 하나의 결단으로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조선의 제6대왕 단종 이용희는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당시 나이 불과 17, 왕위를 빼앗긴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의 거처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은 자연히 그 고을의 호장인 어뭉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뭉도는 공식적인 임무를 넘어 유배된 어린 임금을 인간적인 예우와 연민으로 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기록은 많지 않지만 훗날 단종의 장례를 홀로 치른 그의 충의로 보아도 그 관계의 깊이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해 9월 세종 임금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됩니다. 세조는 이를 빌미로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의금부 도사가 가져온 사약을 차마 들이밀지 못하는 사이 곁에 있던 공생 하나가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숨을 끊게 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단종이 숨진 것은 1457년 음력 10월 24일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나이 17이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자 세조의 조정은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길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연산군일기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 쪼았다는 비통하고도 처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을 관리들과 종자들 중 아무도 감히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고 서슬퍼런 금령 앞에
영월 전체가 얼어붙었을 때 단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바로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관을 직접 마련하여 단종의 시신 앞으로 나아가 통곡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아들들이 달려와 가문이 멸족할 것이라며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말리던 때 그가 남긴 말이 역사에 길이 전해지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엄흥도는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영월군 북쪽 5리쯤 떨어진 동을지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이 훗날 단종의 왕릉 장릉이 되는 자리입니다. 현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산군이 해를 당했을 때 시신을 거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고을의 향리 엄흥도가 곧 가서 곡하고 스스로 관곽을 마련하여 거두어 묻었다. 이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단종 사후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실록에서입니다. 중종의 어명을 받은 우승지 신상이 영월에서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 고을 아전 엄흥도란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추어 장사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복명으로 올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엄흥도는 세조의 눈을 피해 일가를 이끌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의 세 아들 또한 역적의 후손이라는 굴레를 짊어지며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끝내 엄흥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은 단순히 과거의 미담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은 이후 500여 년에 걸쳐 다시 역사의 고비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엄항섭은 엄흥도의 직계 후손으로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법무부 참사로 시작하여 1944년에는 임시정부 국무원 선전부장과 김구이 판공비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김구이 성명서와 국민호소문을 대부분 직접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숨은 살림꾼이었습니다. 해방 후 환국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1962년 평양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1989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어몽길 산악인은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6좌 완등이라는 전인 미답의 기록을 세운 위대한 산악인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1998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조난하여 사망한 동료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건 재등반을 감행했습니다. 눈 덮인 만년설의 거대한 죽음의 지대에서 동료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그 이야기는 영화 히말라야의 실화 모티브가 되었고 훗날 어몽길이 방송을 나와 선대 엄흥도는 눈밭에서 목숨을 걸고 단종을 수습하였고 나는 동료를 위해 목숨 걸고 히말라야를 재등반해 수습하여 묻었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월의 한 지방 관리에서 시작해 독립운동가 그리고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이어진 한 가문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닙니다.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숨이 멎을 듯한 히말라야의 눈보라 속에서도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엄흥도가 버려진 단종을 목숨 바쳐 수습하며 보여준 인간에 대한 충의와 연민, 엄항섭 선생이 일제에 맞서 조국을 되찾으려 했던
국가에 대한 목숨 바친 충정, 그리고 어몽길 대장이 죽은 동료를 홀로 두지 않았던 뜨거운 의리까지 모두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행하였던 선의를 보여줍니다. 시대도 상황도 달랐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흐르던 숭고한 정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월 엄씨 가문이 500년을 이어오며 증명한 이 묵직한 충정은 큰 울림을 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여기겠다던 그 밤의 다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은 불씨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